어제 그리고 이렇게 검사들 불러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했는데 안건은 없었던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 네. 이 안건이 좀 통과가 됐더라고요. 네. 이건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던 안건인 거죠? 네. 뭐 아니 예상을커녕 예.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에도 없었을 뿐더러 독재 국가에도 없어요. 제가 사실 요새 AI 많이 하잖아요. 네. 그냥 중국, 북한 사례를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중국이나 북한 사례에도 이런 게 있는지를 한번 쳐봤어요. AI에게 물어보셨군요. 네, AI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더 정밀하게 찾아는 봐야 되겠지만 네. 제 기억이나 제가 배웠을 때 어떤 외국 법제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대법원장을 이렇게 국회가 불러가지고 닥달하고 추궁하고 이런 게 중국에서도 안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국정감사 때 법원 상대로 국감을 해도 네.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은 마치고 나서 예. 그냥 국회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잠깐 오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막 국회의원들이 호통치거나 신문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대법원장이 뭔가 발언을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대법원장은 오로지 기록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분이지 네. 이분이 뭔가 나와서 판결 내용을 설명하거나 행정을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처사를 해서 제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더더군다나 대법원장하고 저 한덕수 총리가 만났다는 허위사실 가짜 뉴스거든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그 최초의 의혹을 제기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발을 빼잖아요. 네. 그런 허위사실을 버젓이 유포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그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민들께서 이거는 용서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도 있고 그리고 회동설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회동설에 등장한 인물들까지 부르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처음 의혹 제기한 곳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거긴 열린공감 증인에서 TV잖아요. 뺐더라고요. 네, 예. 열린공감 TV 관계자들이 그 증거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부르면 제보자가 나오는 거고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벌써부터 이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은 것도 공당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 서영교 의원이 그걸 막 틀었어요. 네. 근데 그 제보자의 목소리를 왜 그냥 변조한 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보자가 허위 제보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재연 배우라는 겁니다. 재연 배우. 네. 네. 그래서 AI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그 해명이 황당하더니 AI이거나 재연 배우나 의미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실제 제보자는 나서지 않고 익명의 제보를 하고 그 제보 내용도 검증이 되지 않고 누구도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 얘기한 게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걸 재해석해서 재연 배우처럼 대본을 만들어서 네. 누군가 읽고 그 읽은 내용을 다시 목소리 변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네.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연 배우를 쓰게 되면 왜 언론 준칙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보도 준칙에 표기를 해야 돼요. 예, 재연 배우라고 정확하게 표기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재연 배우는 대본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 사람이 얘기하는 증언 대비로 다른 내용이거든요. 네. 예, 증거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전문의 전문이고. 그냥 사실 각본을 읽은 거니까 네. 열린공감 TV는 증인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강하게 요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차피 할 거면 이제 부르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제 일방적으로 간사 협의도 없이 안건들도 자기만 만들어서 예. 저는 국회법 위반일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안건을 그래도 다른 것들 예측이 가능하고 뭐 운이라도 띄웠는데 저희가 증인의 청문회라고 하면서 여는 거 안 알려주다가 기습으로 통과시키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죠. 아, 이게 또 증인들 나오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 전에는 의결을 해서 뭐 보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죠. 그죠. 그리고 증인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청문회가 열리는 거 뭐 알아야지 증인을 검토하고 누구를 신청할지 정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습이라고 하기보다는 혼자서 그냥 민주당이 생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냥 그걸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거든요.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많이 급하다.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완전히 제가 눈이 돌았다는 표현을 써요. 저는 강한 표현을 거의 안 쓰지 않는데 예. 진짜 눈이 도는 정도의 그 행태였다고 봅니다. 약간 경기지사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 좀 거죠. 더 세게 말한 이유가? 네, 그 쇼츠 예. 찍으려고 법사위를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실은 그 정도로 심하고 발언 내용도 국회의원의 품격이 너무 안 맞고 전 100% 장담합니다. 곧 얼마 뒤에 그 출마 선언 같은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강하게 요새 발언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제 법사위원들조차도 막 통과를 시켰는데 저희가 대법원장을 일방적으로 증인 부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법치를 이렇게까지 흔드냐. 그리고 거기 있는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법조인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것 대비로 저희는 더 강하게 느끼거든요. 사법부에 대해서 저도 검사로서도 그렇고 변호사로서도 그렇고 재판했을 때 제 마음에 안 차는 판결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법치를 존중하고 뭔가 사법부에 대해서 권위를 세워주고 예. 정치적으로 중립하는 거는 생명 같은 건데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막 어겼거든요. 막 질타를 했는데 대부분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눈을 피하더라고요. 어제 법사 그 장면 보면은 아, 그래요? 본인들도 부끄러운 거라고 저는 양심에 생각합니다. 좀 가책을 느끼셨나? 네. 본인들도 네.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교과서로 공부도 했고 헌법 가치에 대해서 리포트도 쓰고 논문도 썼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눈을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 보고 뭔가 통과는 시켰지만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그냥 눈을 피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주최한 국제 행사에서 뭐 세종대왕에 좀 빗대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법치를 활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뭔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사법부 흔들기 시도에 대해서 조용하게 좀 분노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의 목적은 흔들어서 사퇴시키는 거 이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얻으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네,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없애기와 민주당 의원들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예. 대법원은 형사적인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소송도 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헌법적 판단도 매개됐을 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도 위헌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베네수엘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대법원부터 전부 장악한 다음에 입법 폭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냥 폭주가 됐을 경우에 대법원에 제동을 걸면 네. 정치적인 타격을 입고 이제 안 좋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이라고 보고요. 대법원장은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막는 정말 최후의 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세게 막 홍수처럼 몰아쳐도 그냥 굳건하게 지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송을 하거나 직접 떠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묵묵히 그 자리 저는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판사들도 다 이 상황을 보고 있겠죠. 법관들도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이 상황을 다 지켜볼 거고 네. 저는 이 사법부의 침묵이 굉장히 민주당이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법부의 침묵이 네, 무거운 침묵이죠, 사실은. 그쵸. 이렇게까지. 예. 네. 사법부는 원래도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입장도 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침묵에 대해 착각하면 안 되고요. 제일 큰 의도는 그거예요.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되거든요. 예. 대법원장 제청권은 상당한 권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 입맛에 맞는 아무나 막 대법관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대법원장이 본인들 입맛대로 바뀌면 가능하니까. 예, 대법관 구성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대법관 구성을 빨리 민주당 입맛대로 하려는 계산도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네. 출석을 다음 주에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법원장이. 네. 뭐 그러면 또 민주당이 뭐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뭐 이런 식의 똑같이 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국민 앞에 법원이나 대법원의 행정적인 부분은 법원 행정처장이 해명을 해야 되지만 판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정치적으로 해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중립은 바로 깨지는 겁니다. 그럼 다수당의 입맛대로 다수당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무조건 비판하겠죠. 예. 이게 지금 그런 꼴 아닙니까? 이재명 유죄 줬다고 대법원장 부르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나오는 게 맞고, 왔을 때 어떤 사법 리스크도 최종 권한은 다 법원에 있는데, 네. 이렇게 위헌적인 상황에서 사법부를 독립을 흔들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저는 검사들도 이거 기소할 검사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판사들도 네, 이거 관련해서 네. 그리고 그거는 예. 뭐 이게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예, 헌법 가치를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되는 어떤 법원의 결단이라고 보는 거죠.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